네, 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에 또 굵직한 뉴스도 많이 쏟아져서 오늘장 대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먼저 리뷰를 해보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은, 지수가 거의 계속 매도 우위로 하락을 좀 하다가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던, 상황이었는데요. 2780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죠. 2780. 2780 요 자리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서 좀 꼬리 닿는 흐름들이 좀 나왔고, 요 자리는 이제 2880, 그죠? 2880, 요거 제압 못하면은 열어놔라 2780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초에 미리 제시해드렸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반등을 나올 때 어떤 주식들이 반등이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변수들이 많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좀 피격 변수도 굉장히 좀 컸었고, 그 다음에, 주말에 그 바이든 이 대통령의 이 사퇴와 관련된 이 변수도 또 갑자기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 2780에서 브레이크는 한번 좀 걸었다. 요걸 일단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2780이라는 자리는 제가 대한민국 08년도부터 이제 2024년도 현재까지 이 현재 코스피 지수를 펀더멘탈로 제가 밸류로 환산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현재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싸게 팔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비싸게 살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딱딱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기를 빼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나는 너한테 싸게 팔 생각도 없어. 근데 비싸게 살 생각도 없어.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780에 반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누가 반등을 주도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난주는 배터리가 낙폭 반등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주식 같은 경우도 반등이 한 6%대 급등 흐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한 4%대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반등이 한 3%대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반등이 한 2%대.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코스피인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제가 포함을 시켜서 코스피 지수에 반영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코스닥 지수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수로 딱딱 정의 내린 틀에 갇힌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생각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봐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구분해서 배터리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산업 내에서 위치를 보고 자금이 들어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급등이 나오면 포스코 퓨처엠 안 보십니까? 주가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주전자 급등 나오면 SKC 안 보세요? 보잖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구분되어 있는데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배터리 생태계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구성을 했었을 때 이 돈이 응집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서 나왔느냐, 아니면 이제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반등이 나왔느냐, 요런 걸 보고서 판단하는 게 결과가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의 틀을 빨리빨리 깨시는 것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한번 활용하시면 결과가 좋을 거예요.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지난주에 금요일날 반등은 좀 시도를 하기는 했다. 이 반등에서.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자금이 센 자금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 것이지 이게 추세가 전환되려면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되어서 GM하고 얼티엄셀즈하고 이 공장 3공장이 중단이 됐다는 내용하고 바이든 이 대통령 후보의 이 사태에 따른 또 다시 낙폭과대의 지난주에 이 반등이 추가적으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호재하고 악재. 여기서 이제 누가 이기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기준 양봉을 뽑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 신호가 나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어쨌거나 지난주 금요일은 강한 센 자금은 아니고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싸게는 못 팔겠어 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들어온 건 같다. 이거에 좀 연속성이 나와야만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시장에서 1등주에 해당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막 이끌고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640.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2640. 2640 매수 의견 쭉 드리고 나서 2896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에 1등주들. 그죠? 1등주죠. 산업을 이끌었던 주식들. 저 시세를 이끌었던 주식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개수가 줄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이끄는 주식들이 지금 힘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한번 돌파된 다음에 이번 시장 하락에 동참하면서 흐름이 나왔잖아요. 여태까지는 좀 버틴 흐름이었는데,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시장을 좀 이끌기보다는 좀 경계 매물들이 있는 상태. 시장을 이끌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판을 키웠던 애들입니다. 시장에 판을 키웠던 애들이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그나마 고점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정도.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타이어가 슬슬 빵꾸 나려고 하는지 6월 28일 고점 찍고 나서부터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들 주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장을 이끌었던 주식이에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식이 전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전진이 아니라 다시 후진하면서 낙폭주들하고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낙폭주들이 따라가면서 1등주의 갭을 줄이는 게 아니라 1등주들이 빠지면서 낙폭주의 갭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변화들. 그 다음에 원상복구로 가잖아요. 해외도 똑같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AI의 어떤 최고 수혜주로 해서 그 엔비디아와 같이 시총 막 1위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애플한테 얻어 터졌잖아요. 애플이 지금 다시 1등 됐지 않습니까? 시총 차이도 지금 한 280조 정도 차이가 다시 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AI에 베팅됐던 1등의 쏠렸던 자금이 그 산업을 부정하지 않으나 과열됐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좀 회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대선 변수가 등장을 하니까 이 뺀 돈을 가지고 주식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세게 안 넣고 있는 거예요. 넣을까? 낙폭주는 팔기는 싫고 그 다음에 잘 갔던 1등주는 다 팔기는 싫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은 한 40만 원만 팔어. 60만 원 들고 40만 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켜보자. 낙폭주 쪽으로 내가 2개월 더 쏠지 아니면 가는 주식을 더 쏠지 아니면 중간 주식들 더 쏠지 이거는 내가 아직 결정 안 할래. 왜? 변수가 여기저기 터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피격 변수 터지고 있지. 그다음에 바이든 관련된 이런 변수가 또 나오고 있지. 이런 변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럴 때는 간망일세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거래대금이 9주 정도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들이 미리 알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것도 갑자기 변수가 등장한 거잖아요. 우리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토요일만 하더라도 당장 토요일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바이든 후보 계속 강경의지 나왔었던 식으로 언론 보도됐었어요, 여러분.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팍 바뀐 거예요. 뭐예요? 변수인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 자체를 예측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요, 여러분. 쓸데없는 손절 안 하는 거고 쓸데없는 거래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완전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저는 약간의 이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880 요 부근에서 2880, 2850 부근에서 바이오 가운데서 한 절반이는 3분의 1 정도 수익 확보하자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자동차도 좀 이익신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보다는 삼성전자 좀 등치 있는 주식들 LG그룹주들이나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를 차라리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2780을 기다리자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자리가 왔고 그러면은 결과가 좋잖아요. 그죠?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좋으니까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 돈을 다 왕창 쓸 것이냐 이런 거를 뭔가 필링이나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전망을 보고서 하려고 하지 말고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라. 시장에서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 딱 들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9조 안 싸. 10조 안 싸. 11조 안 싸.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23일에서 이제 25일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알파벳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4일 아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기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콜테스트 결과가 이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한양과 관련된 요 부분들도 8월 또 중순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그룹이 이제 알테우제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리가켄바이오 쪽에서 자금이 완전히 이동된 게 아니라 좀 일부만 유입됐단 말이에요. 이 판을 키우는지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2780에서 요 구간에서 산업 1등주들이 바닥을 만드는지를 봐야 돼요.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돌리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매수 유동성이 나온 주식들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명백하게 자금이 나올 겁니다. 안 나와? 그럼 안 해? 이런 마인드로. 그냥 실적이 우상하는 기업들 정도만 한 1차, 2차 매수 정도만 해놓고 3차 자금은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이 신호 안 줘? 안 해, 나. 느낌이나 필리 그런 걸로 안 해. 전망 안 해. 돈 들어오면 그거 보고 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쪽은 실적이 좋아지는 게 명백하니까 잘 사둘 생각만, 효율적으로 좀 잘 현명하게 살 생각만 하는 거고, 자동차나 기아는 분명히 바닥 치는 신호가 나와야 돼. 지주사랑. 안 나와?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추세 전환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구나. 왜?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금의 규율을 키우려면 뭐가 움직여야 된다? 삼바나 셀트리나 유한양이 돈을 긁고 와야 된다. 안 긁고 와? 안 해. 긁고 와? 믿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냥 산업 중심주의 돈 끌고 오는지 이거 확인한 다음에 현금을 사용해도 늦지 않다. 그 전에 좋은 주식으로만 일단 기본 물량만 확보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확인 대응하자라는 게 제 이번 주 주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지수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80, 2780 이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2780선 지지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시도가 첫 번째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지지가 됐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되더라도 얼마나 깼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건데, 그 확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저기서 만약에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를 살려놓을 거예요. 이 신호가 없으면은 삼바나 셀트리온 그룹이라도 돈이 붙어야 됩니다. 그 신호가 없으면은 짧게 매매할 생각을 해야 되고, 7월 말에서 8월 달 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제 밸류 변화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오래 갑니다. 계좌 우상향이 오래 간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좀 돌발 변수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좀 시장 분위기 잠잠해질 때까지 현금은 일정 부분 좀 챙겨주자,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